안녕하세요. 흑수저 강사 김태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의 프로필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한 지 한 10년 됐고요. 이른바 05학번인데 얼굴이 너무 좀 늙어 보여서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늙어 보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카메라맨, 제가 몇 살 정도로 보이죠? 솔직히 좀 말해주세요. 50대 중반.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2004년도에 고등학교 때 체력 검정을 하는 100m 달리기 시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반이고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는 사진인데 2005년도에 미스 코리아 진선미 중에 미로 뽑힌 유혜리 양입니다. 제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2005년도 3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진, 그리고 표창장을 받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성균관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05학번입니다. 사실 제가 너무 늙어 보이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진 않지만 보는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해서 좀 유감스러운데요. 사실 저는 좀 이런 좀 변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7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또 장남으로서 집안의 종손이 됩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고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에게 산에 있는 약초라고는 약초를 다 펴와서 저에게 달여서 끓여 먹이시곤 했습니다. 앞불사. 그 약효 중에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약 성분이 있어서 제 얼굴은 이렇게 지금 골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린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저를 자세히 보면 제 나이가 드러나요. 저 카메라맨, 오늘 여 학생들이 안 앉아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제 나이가 정말 몇 살 정도로 보여요. 제 피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 정도 보여요? 마스크 껴도 괜찮습니다. 네. 짱입니다. 그렇습니다. 40대, 참 듣기 힘든 나이인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밀가루를 뒤집어 쓴 저 학생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 집사람 됩니다. 그리고 우산을 쓰고 울고 계시는 분이 저의 어머니 되시고요. 마침 고등학교 졸업식이 한날이 돼서 저희 집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가고 저희 어머니 또한 자기 아들 저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짐작이 가십니까? 네, 저는 57년생,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64살입니다. 50이 다 된 나이에 고등학교에 재입학을 해서 한 학기 전교 1등을 하고 또 성균관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학업을 병행하면서 동양북수란 100억대의 회사를 같이 경영하는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어서 언론에서 저의 기사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아침마당이라고 잘 아시죠? 아침마당. 거기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대담을 다 나누고 있는데 그때 축구 해설가,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하일성 씨라고,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그 젊은 삶의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지금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재능 기부 강사가 되어서
좀 봉사를 좀 해달라. 저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침마당 그 프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들 우리 회사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이미 강의를 해달라는 곳이 8곳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010년도입니다. 올해가 2020년도니까 딱 10년간 매주 거의 한 번씩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1사단 수색대를 비롯해서 9사단 백마부대 아시죠? 백마부대 대대급까지 다 강의를 마치고 올해는 이제 대학교 젊은이들과 좀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이런 괴물체가 나타나서 제 발걸음을 막아버렸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저에게 기발한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영상 강의로 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해서 사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동영상 강의를 찍어봅니다. 제가 강사로 나서게 된 이유도 그렇겠죠.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어떤 자수성가의 대명사 그리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결코 젊은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꿈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꿈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목표가 있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강의 제목을 나는 태도로 운명을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꿈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꿈하면 저는 그 조나단 리빙스턴의 갈매기의 꿈 어릴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새는 좀 이상적인 새죠. 높이 날고 멀리 날고 화려하게 비상하는 것, 이것이 조나단 리빙스턴의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성공의 케이스를 조나단의 꿈과 비교해도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높게 멀리 화려하게 비상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좀 달랐습니다. 날지 못하는 갈매기도 있다. 날지 않는 갈매기도 있다. 어쩌면 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안 날 수도 있겠죠. 멀리 나는 갈매기는, 높이 나는 갈매기는 그래요. 대기권까지 날아 올라갔다고 생각합시다. 지구가 둥글게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명지대학교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누가 볼 수 있어요? 낮게 나는 갈매기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날지 않는 갈매기, 날지 못하는 갈매기, 날 필요성을 못 느낀 갈매기, 자기 발밑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은 날지 않는 갈매기가 가장 빨리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원대한 꿈을 가지되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우리의 능력은 결코 누구에게 뒤질 수도 없고 누구와 차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날지 못하는 갈매기가 저 끝에 올라가 있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저 갈매기를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 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포기한다 그러면 절대 날지를 못하겠죠. 발바닥에 벌레 많이 잡아먹고 조금씩 나는 연습을 하면 언젠가는 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한 저의 과거를 하나만 들려주시겠습니다. 요새 노래에 영탁이라는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라떼 꼰대. 라떼 꼰대가 되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경험은 굉장히 간단한 경험이면서도 제가 실천의 결산인데요. 지금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이것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사 간 것을 찍은 건데요. 지금 저기 보시면 31번째, 31번째, 이사를 31번째, 사실은 앞점까지 다 따지니까 한 50번은 더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저는 꼭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31번째에 드디어 제가 50대 나이가 되어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꿈을 이룬 거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1990년 7월, 89년 10월, 92년 2월, 94년 8월, 96년 9월, 98년 9월, 1년, 2년마다 계속 이사를 다녔습니다. 왜 다녔을까요? 저희가 본래는 룻빙으로 만든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단까지가 새서 저희 가족이 다 죽을 뻔한 그런 아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연탄가스가 새지 않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런 집을 꼭 새를 얻어야겠다 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아이스케이크 장사, 신문팔이, 구두 닦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조금 돈 모아지면 방 한 칸짜리를 옮기고 벽돌집으로 옮기고 슬레트집으로 옮기고, 그리고 우리 식구가 사남매입니다. 그래서 또 방을 너무 이제 한 방에 자기가 힘드니까 방을 2개짜리를 얻어야 되고 계속 제 꿈을 계속 조금씩 실천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저는 50 다 된 나이에 저는 집을 한 채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평소 같으면 박수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카메라맨이라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때까지 다니면서 저는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모든 과정이 바로 버킷리스트에 하나하나 내 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저 사과나무는 제가 다 이뤄냈던 일들입니다. 다 이루고자 했고 이뤄냈던 결실입니다. 아직 제가 이루지 못했던 것은 저는 사실 지금 드럼을 한 10년 정도 배웠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배워서 최고의 드러머가 되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드럼 연주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저는 춤을 좀 잘 추고 싶어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같은 그런 춤을 좀 추고 싶어서 댄스 학원에 갔더니 늙어서 받아주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을 2-3사람만 데려오면 교육을 시켜드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와 함께 춤 배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저는 동양북스라는 외국어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외국어 출판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음표는 또 저의 목표가 또 나중에 어떤 큰 이상을 향해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한 이상을 위해서 물음표로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이 직업들이 제가 경험한 대표적인 직업분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이 결실을, 이 과실을 만들어내는 토양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훈련은 수료 성남시가 훈련소를 나오고 신문 배달을, 조선일보 신문 배달을 제가 구리 보급소에서 가장 오래 신문을 돌렸고 외판 논을 해보고 또 시계 파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전에는 수금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수금 사원도 해보고
껌도 팔아보고 버스에서 신문도 팔아보고 아이스크림 장사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중에 좀 몇 가지만 제 꿈을 이루는 데 이 받침이 됐던 몇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리고요. 그것 가지고는 저희 가족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그것 가지고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신문 돌리다가 그 다음 직업을 택한 것이 바로 구두 닦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문리에서 임운동에서 청량리까지 다니면서 이 구두를 닦았습니다. 당연히 싸움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큰 싸움이 벌어져서 학교에서 퇴학을 맞을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서울 삼육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에요. 싸움하고 불량스러운 모습, 그리고 뭔가 좀 사회에 좀 이타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퇴학을 시키기 위해서 사정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저 김태웅이라는 학생이 공부를 해서 하겠다는, 그래서 학비를 벌겠다는 그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걔가 구두를 잘 닦으니까 우리 학교 중학교, 서울 삼육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저 학생에게 구두를 닦게 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얼마씩 도와주면 밖에 나와서 구두를 안 닦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학교 교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어. 그래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너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구두를 닦아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너의 학비를 대어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청량리 나가서 구두를 닦지 마라. 저에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부터 점심시간에 밥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점심시간에 밥 일찍 먹고 운동장에 내려서 공 차는 거 너무 좋잖아요. 저는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구두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3시간 끝나면 점심을 도시락을 먹고,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바로 현관에 내려가서 선생님들 구두를 닦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문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 8부 능선에, 산악의 한 8부 능선에 그 건물 사이 현관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그리 다니기도 하지만 그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이 무지하게 차갑습니다. 구두라는 것은, 구두는 손 몇 개가 올라가지 않으면 구두가 빛이 나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물광, 불광도 손 몇 개가 전제가 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두를 닦는데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구두약이 얼어요. 그래서 저는 제 허리춤에다가 구두약을 이렇게 집어넣고, 또 좀 녹였다가 닦고는 또 집어넣고 닦고, 제 손가락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새카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여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구두 닦는 모습 쉽게 보여주는 것, 자존심이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자존심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목표에 자존심을 과감하게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선생님 구두를 닦아드렸습니다. 결국은 제가 우리 학교에 구두를 닦으니까 자꾸 좀 거친 후배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그리고 끝내 이 조직을 결성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사고를 쳐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수업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치고 퇴학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출판사 일용직이라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2학년 때 퇴학을 당했지 않습니까? 졸업장이 없으면 중졸이죠. 사실 중졸 이 졸업장을 가지고 어디든 취업할 수가 없었죠. 아니, 입사 서류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나 갔다 오자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를 제대할 때가 다 됐는데 제 사귀는 여자친구가 오빠가 구두를 닦고 또 구두 닦고 이런 험한 생활에 빠져든다면 나는 오빠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배움은 많은 사람보다 짧지만 나는 건강한 내 육체가 있다, 내 체력이 있다, 내 몸으로 일할 곳을 찾자 해서 저는 일단 내가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알바로 들어가든 일용직으로 들어가든 일단 내 적성에 맞는 회사를 선택해서 일단 알바로 들어가자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놀면서도 제가 책 읽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이 연이 닿아서, 그래서 그 시절 최고로 큰 고려원이라는 그런 출판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손자병법, 영문, 초안지 이런 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TV에 광고를 한 그 출판사 고려원에 제가 알바 신청을 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바하고 싶은데요. 뭐 서류가 뭐가 필요하죠?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래도 바로 그 다음날 고려원이라는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하는 일은 뭔가요? 여러분, 하루에 15,000부 책이 이 판매가 되면 몇 부의 물동량이 될까요? 15,000부가 나가면 15,000부가 들어옵니다. 결국 하루에 3만 부 정도의 책을 알바 친구들이, 일용직 친구들이 5층 건물에 꽂아주고 또 빼오고 이제 이런 직에 지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정직원들이 다 포장을 해주면 서부역에 갑니다. 이 트럭을 불러서 박스를 포장해서 서부역에 가서 그것을 이 한 곳에 기사들이 내려주면 그것을 하나하나 개근을 해서 경부선, 호남선, 영동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개근을 해서 발송을 하는 그 일이 아르바이트 일이었고요. 정말 아침에 나오면 그 시절은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저녁 9시, 10시까지 밥만 먹여주면 저는 이 덩치로 매일 책을 지고 나르고 했습니다. 일반 알바생들 정말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관뒀지만 저는 1년을, 더구나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아시나요?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판때기 2개가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게 왜 그렇게 정조준이 안 될까요? 파편이 이쪽에 누런 게 하나 묻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치우지 않으면 조준점이 약간 옆으로 옮기죠. 그럼 이쪽에도 또 파편이 튀어요. 저는 사실 나이가 좀 호적이 좀 잘 못됐지만은 나이가 좀 어쩌면 좀 많았습니다. 저는 일찍 출근해서 그 파편들, 그 중간에 벌어지는 그런 사고들 제가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했죠. 저는 책을 지고 나를 때도
책이 무겁습니다. 50부, 100부씩 들고 나르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그 계단을 올라갈 때도 운동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추진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내 스스로 다리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굉장히 지금 허리, 다리, 사실 아직까지 좀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됐는데 직원들이 다 연말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알바잖아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지금 모 출판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모 출판사 사장님이 그때 우리 전무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왜 김태웅 회식 안 갔어요? 아마 제가 오랫동안 알바로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직원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말을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 사람아 빨리 타 해서 나는 그분의 차를 타고 회식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뭐 요새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 회사에서 좀 이렇게 뭐 술 한잔 주면 뭐 내년 포부를 이야기해봐라, 뭐를 이야기해봐라, 이런 어떤 잡스러운 순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가 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렇게 해서 쭉 마이크가 돌아와서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알바잖아요. 알바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 잘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게 돼 있나요? 저는 마이크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직을 한번 서고 싶습니다. 당직이 뭔가요? 정직원이 휴일에 대체 근무를 쓰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정직원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순간 이 회식 식당에 있던 직원들 기분이 싸해졌어요. 그리고 보니 저렇게 열심히 하는 저 친구가 이때까지 아르바이트였어, 알바였어. 미안함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에 서로가 마음감이 교차하는 듯 조용했습니다. 우리 전무님께서 잘 듣지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뭐라 그랬나? 사실 저도 굉장히 얼굴이 좀 뻔뻔하고 두껍고 제 피부가 원래 좀 두껍습니다. 내년에는 당직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더 크게, 더 뚜렷하게. 약간 얼굴이 좀 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일주일 후에, 물론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는데요, 남들은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했던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려원에 취직을 하게,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박수를 쳐야 돼. 오늘 저 카메라맨을 쳐다보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얀 장갑이요? 드디어 이제 제가 이 직장에 들어오고 나서 정직원이 되고 이제 관리직에서 벗어나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말이에요, 정직원이 되는 순간 어떤 꿈을 꿨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내 몸을 통해서 정직원이 되겠다. 정직원이 됐으니 이제 내 꿈은 뭘까요? 출판사 사장이 되겠다. 왜요? 사실 저는 별로 배운 게 없어요. 이 바닥에서 내가 제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 바닥에서 끝을 안 보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학력이었기 때문에 고려원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은 사장이다, 출판사 대표가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시켜도 저는 힘들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출판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디어 출판사 관리직에서만 있다가 이제 다시 영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책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죠?
세워져 있는 것도 있지만 깔려 있는 책을 모든 사람들은 더 손이 많이 가게 되고 깔려 있는 책이 더 관심이 많은 책으로 그렇게 아마 독자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깔려 있는 책이 여러분 좋은 책일까요? 책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깔려 있는 책은 어쩌면 출판 영업자와 서점 영업자 간의 그런 영업적인 로비에 의해서 깔리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동양북수 책은 좋아서 깔립니다. 뭐라고요? 동양북수 책은 좋아서 깔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영업을 나갈 때 서점 영업자하고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나누었을지언정 그분하고 커피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술을 먹고 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서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가방에 항상 수건 2장, 그 다음에 스프레이, 비눗물 스프레이, 그 다음에 하얀 장갑 2켤레, 그리고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나서는 그 깔려있는 책들, 사실 책은 종이잖아요. 종이는 먼지가 본래 좀 많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깔려있는 책들, 우리 책이든 남의 책이든 할 거 없이 깔려있는 책에 대해서 전부 제가 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 다 닦아줬습니다. 그걸 다 닦아주고 나면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우리 고려원이라는 이 출판사 자리로 와서 하나하나 먼지를 털고 다 닦아주고 이런 일을 또 한 6, 7개월 했습니다. 서점 사장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그 하얀 장갑, 그 누구지? 제 이름은 모르는데 하얀 장갑은,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제가 서점에 가면 저기 이리 좀 오세요. 커피 한 잔 먹고 가세요. 오히려 제가 커피를 사주는 게 아니라 서점 영업자가, 서점 사장님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커피를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서점과 출판사는 서로 상생의 관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7년 목표를 잡고 꼭 내가 그 이후에는 나도 출판사 대표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내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 힘들게, 어느 하나 어렵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사장님들을 대하고 출판 이 서점 영업자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수년 지나서 목표는 7년이었는데요. 제가 한 6년 됐나요? 제가 드디어 일본어 뱅크 동양북스 대표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내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내 꿈을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작은 목표가 하나 실행될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직접 누려보시면 됩니다. 제가 꿈은 원대하게, 시작은 작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꿈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큰 꿈을 이루는 여러 가지 브랜치, 가지들, 그 가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느 땐가, 여러분 그 이름이 뭐더라? 그 박칠환 시인이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말은 뛰어서, 말을 거꾸로 했네요. 학은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새해 첫날 도착했다. 이런 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에 똑같이 말과 학이, 거북이가 도착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이 도착하기 위해서는 학이 부산에서 이 대학교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렸다면
그보다 10배 느린 말은 10일 전에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보다 10,000배 느린 거북이는 만일 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날 1시에 여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찍 도착하고 일찍 꿈을 이루고 늦게 도착하고 늦게 꿈을 이루고 그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꿈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보이는 것은 저희 사옥입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드디어 저는 저희 사옥을 하나 멋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맨이 뭔가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알아요.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어떤 과정을 밟아왔을까요? 지금 저기 이 사진 보이는 것이 제가 2004년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모습입니다. 본래는 제가 저희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신촌에서 광성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성고등학교 우리 아들 담임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 학교에 좀 고등학교 졸업을 못해서 좀 학교를 좀 다녀야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 가능하죠. 뭐 못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흔쾌히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했어요. 사실 제가 왜 고등학교를 가고자 했을까요? 제가 학벌이 좀 부러워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저희가 운영하는 동양북서라는 출판사 책들, 그 책의 고객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화, 여러분들의 트렌드를 알지 못하고는 이 책을 더 이상 확장하는 방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에 세계 첫 번째라는 그런 이벤트를 한 2-3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SBS 방송에서 데일리로 매일 방송으로 우리가 의학 강좌를 시작한 것들이 저희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어 뱅크 동양북서 중국어 일본어 특강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어 워드를 저희가 가장 먼저 만들어서 페이지스타 3.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성장을 이뤄왔지만 또 어느 순간 많은 출판사들이 또 따라오고 우리는 또 더 앞서가야 되는 그런 쫓기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학교를 가서 좀 더 젊은이들의 그런 트렌드를 좀 같이 공유하자. 그랬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를 선택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좀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편지를 잘 쓰고 글을 좀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일보의 논설위원으로 글을 좀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책도 한 2-3권 만들어냈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다 이 문창과 이런 쪽에 대학 나온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보고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수색대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1사단 수색대 나왔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과? 비무장지대과 이렇게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절대 거짓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이 저희 직원들조차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사장님은 그냥 대학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커밍아웃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 못했다. 대학교 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겠다. 사실 이 검정고시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고등학교 때부터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한번 어울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깜짝 놀래고 저희 가족조차도 몰랐는데 저희 집사람을 비롯한 우리 아이가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곧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사장님, 여보, 전혀 문제없다, 공부해라, 멋있다 해서 저는 저희 아들 학교에 가서 허락을 받아낸 겁니다. 저녁 때 우리 아이와 밥을 먹으면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야, 철영아, 아버지가 내후년에 너네 학교에 내가 복학하기로 했다. 선생님이 허락을 해서 너하고 나하고 한 반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했다. 저는 정말 한 반에서 우리 아이하고 공부를 하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기뻐할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의 밥을 먹던 우리 아이의 입에서 밥벌이 떨어지더니 저는 눈이 이 세로가 좀 길고 가로가 좀 짧잖아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눈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입에서는 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이해력이 빠르니까 내가 많이 도와줄게. 같이 공부하면 좋지. 그랬더니 눈에 눈물이 핑 도는가 싶더니 숟가락을 땅에 놔요. 아버지, 저 자퇴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당신이 미쳤지. 아니, 나이 먹어서 고등학교 가는 게 뭐가 그게 자랑스럽다고 아들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의도와 달리 실컷 욕 얻어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고민을 한 것이, 그래, 나를 퇴학시킨 그 학교에서 내가 복수를 하자. 그래서 저는 서울 삼류고등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교칙에 나이 먹었다고 받아주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대신 교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규정에 맞는 복장을 착용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교복을 맞추러 갔습니다. 차마 교복 맞추러 가서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장이라는 분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빨리 맞춰드려 했더니 저기 사장님이 저한테 딱 오시더니 아드님하고 덩치가 비슷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네, 그래요. 그래서 재더니 옷을 바로 그냥 갖다 주더구만요. 근데 이 해주고 밑에 단을 굉장히 안으로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안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사장님 이거 너무 단이 좀 길지 않아요? 했더니 그분 말씀 요새 애들은 금방 커요. 그러니까 길게 했다가 단을 계속 빼내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복을 맞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했죠. 근데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름 저의 어떤 그런 기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명찰을 좀 빼딱하게 달고 바지 단도 1인치를 줄였습니다. 이 두사부 일체에 개두식 닮았다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서울 삼육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3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시험을 봐서 당당히 합격을 하고 성균관대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잘했을까요? 큰 행을 했을까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학교에 시험 문제 나이 먹었다고 가르쳐주고 나이 먹었다고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없죠. 사실 저는 저희 집이 어딘지 아세요? 저희 집은 일산 가는데 행주산성이라고, 저희 학교는 구리시입니다. 북쪽과 남쪽의 끝과 끝이에요. 저는 충분히 내가 직원 운전을 시켜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직원들을 시킨다든지 또 제가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러질 않았습니다. 왜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오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써머리 한 것들을 다시 가면서 살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저는 오가는 그 4시간이 저에게는 말 그대로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다녔죠. 지하철이요. 일산에서 홍대로 나오는 버스가요, 저는 새벽 첫 차를 타고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그때 학생 스티커가 이 카드가 있었어요. 소리가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땅땅 울리면 학생이라는 신호고, 기사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 이런 교복을 입고 이런 옷을 입고 명찰은 떼는 거니까요. 거기다 딱 댔는데 땅땅 소리가 나니까 맨 처음에는 째려봐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학생입니다 하고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게 좀 입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눈총을 받으면서 뒤에 한 서너 번 앉았습니다. 계속 기사님이 한 2-3분으로 바뀌어요. 금방 다 알게 돼. 한 번은 탁 찌르는데 그분이 저한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돈 없으면 타지를 말지, 어떤 이런 어투에 쌍욕을 섞어가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됐다. 제가 가방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기사님, 나이 먹고 공부하면 안 되고 나이 먹고 학생 되면 안 됩니까? 학생증을 꺼내 들고 보세요. 저 학생입니다. 이 책이고요. 그 기사님이 나중에 아침마당에 2번이나 출연을 해서 같이 웃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엔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나이를 먹고 공부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눈에 파리 한 마리가, 한 서너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소위 비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컴퓨터를 많이 쳐다보고 너무 책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신경 쓰임이 과했던 거죠. 머리는 돌아가지 않는데 억지로 하려고, 억지로 외우려고,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신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흐물흐물한 그런 것들이 막 움직여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모를 때는 몰라요. 근데 하얀 책을 보면 책 위에 막 이렇게 막 엉겨 있는 것들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저는 항상 이 대학로에서 학교 스쿨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학교까지 올라갔습니다. 왜요? 운동도 좀 해야 되거든요.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교라는 것이, 저는 우리 친구들이, 과거 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대학교 가서 교수님하고 장기나 한 판 더 주고, 그리고 밥 내게 해가지고 져주고 네가 밥 한번 사주고, 이렇게 하면 임마 점수 그냥 나오는 거야. 대학교는 그러는 거야. 제가 정말 성대 간 것을 엄청 후회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발표해요. 그래서 그 서핑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은 이 CC들은 금방 그것을 찾아서 만들어내는데 저는 모든 것이 느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경을 써야 되고요. 어느 순간 귀에서 그 금속성 소리가 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해서 계속 소리가 죽지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명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이 압이 오르면 그런 이 아픔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수술하기도 힘들고, 할 수 있으면 그냥 가지고 가시고, 너무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도 낫고 안 낫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문증과 이명현상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늦을수록 고통은 확대가 되고, 젊은 여러분들은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면 늙어서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빠릅니다. 내가 대학교에서도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과에서 3등을 했습니다. 카메라맨이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제가 3등을 했는데요, 이 동료들이 어느 순간 저한테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느 날 회식을 하는데 저한테 따지듯이, 형님, 왜? 형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되는데? 아니, 형님이 바닥을 깔아주셔야 저희가 올라가죠. 아니, 형님은 동양복수 회사 있잖아요.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아니,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아차, 내가 지금 대학교 들어온 것은 이런 젊은 친구들의 어떤 문화적 트렌드를 제가 알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생겨서 1등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공부를 안 하고요, 아이들과 내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MT 간 건데요, 제가 여기 있는 요게 제입니다. 다 우리 과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술 먹고 누워 잤는데 요 발이 좀 이쁩니까? 예. 저보고 코 많이 온다고 이 친구가 자다가 머리를 이쪽으로 돌리고, 저 머리는 이쪽에 있겠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런 문화적 이해를 담아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저희 동양북수의 첫걸음 시리즈입니다. 사실 저희 책이 모두가 다 의학에서 베스트 1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점에 가보면 도대체가 이게 우리 책인지 남의 책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많은 출판사들이 저희 책을 편집 자체까지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기사 모방도 창조라고 이야기하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향해서 또 전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었고 건물도 만들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반경 한번 고민해 봤나요? 여러분들 절대 저보다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느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만 한 2가지 제가 취업 특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은 여러분 뭐로 보입니까? 이 그림, 자, 한번 보죠. 자, 여기가 턱이에요, 그죠? 턱. 요게 입입니다, 입. 그리고 여기 코. 네, 여기 눈이고요. 이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이렇게 썼습니다. 뭐로 보이나요? 마귀 할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다른 모습으로 한번 볼까요? 눈은 똑같은 눈입니다, 그죠? 요게 뿔이에요, 광대뼈. 요게 턱입니다, 턱. 그죠? 요게 턱이에요. 요게 목에다가 리본을 하나 둘렀습니다. 요게 가슴살이에요. 요게 귀가 됩니다. 뭐로 보여요?
프랑스의 귀부인처럼 보이죠?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생각일 뿐이라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한 컷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다니엘 J. 시몬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 김영민 특허실장님 그 강의를 보고 살짝 좀 빌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하얀 옷을 입은 사람과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과 서로 농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를, 몇 번 패스가 성공되는지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에 성공할까요? 제가 오프라인 때는 이걸 맞추면은 상품을 드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온라인 강의라 상품을 드리지 못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홍대에 오시면 동양북수로 전화하시면 제가 맞힌 사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소주 한 잔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자, 몇 번 패스를 했을까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거 하나 묻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침팬지 고릴라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못 봤다고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얀 옷을 입은 색깔에만 집중하다가 까만 색깔의 침팬지와 고릴라를 못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침팬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주려는 이 그림, 개념을 좀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친구들과 서로 어떤 경험을 교환하고 해서 자기 나름 정의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규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정립시킨 것을 하나의 개념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이 한 단계 지나갑니다. 개념 A, B, C, D가 모이면 점점 더 강해지는데요, 아까는 우리 아시아였다면 동아시아 크기의 어떤 이런 크기로 마음이 좀 더 강해지죠. 이걸 우리는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신념이 계속 모여요. 계속 덩어리화되고 또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의 어떤 내 주관적인 이야기를 발표도 하고요, 그런 내 생각이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념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념화가 조금 더 확대가 되면 드디어 하나의 가치관이 형성된 그런 주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 흔들림이 없어요. 상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내 가슴을 비워야 되는데 내 가슴과 내 머리를 꽉 채워놨어요, 내 지식으로.
그러니 상대의 말이 들릴 리가 없고 상대의 말이 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흔히 토크쇼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그릇된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유명한 교수님 책을 만들어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교수님이 주창하시는 그런 학문적 이론을 이 이론이 맞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학문적 이론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이론이 아닐지라도 그분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데도 있는데도 그분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는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꽃, 김춘수 인의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참 이 시가 이렇게 좋은 시라는 것을 저는 안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김태웅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출판사 사장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자기가 어떤 경험 팔아먹고 사는 그런 어떤 강사로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이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김태웅이 그 사람 정말 강의는 잘하진 않지만 정말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자기가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강의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저는 비춰주면 되고, 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매일 하는 강의지만 또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누워 자면서도 또 한 번 리뷰를 해보고, 이렇게 저는 이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불리워준다면 저는 오늘 이 강의는 대만족입니다. 다음 취업특강 2입니다. 관심이 곧 나의 미래다. 사실 첫 번째는 취업할 수 있는, 그리고 심사관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고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자, 여러분, 관심이 곧 나의 미래다.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호등, 길거리 가면 신호등을 보게 됩니다. 네 개짜리 신호등을 보게 되는데 몇천 번, 몇만 번도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한번 핸드폰을 보지 말고 한번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이렇게 비춰본다면 제일 왼쪽이 무슨 색깔일까요? 카메라맨, 제일 왼쪽이 신호등에서 이렇게 내가 마주 봤을 때 제일 왼쪽이 무슨 색깔일까요? 그 다음은? 거기 화살표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일 왼쪽? 그 다음은? 자, 여러분, 제가 정답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맨 틀렸습니다. 아마 카메라맨도 이 길거리 신호등을 수천 번, 수백 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관심 있게 보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다 삶의 도구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학교 건물, 유명한 설계사가 설계를 했습니다. 화분 하나까지, 문고리 하나 달린 것까지 다 설계자의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자세히 봤을까요? 내가 오늘 이 시험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뭐 다 똑같아요. 대답 비슷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심사관이 묻습니다. 할 말 또 있습니까? 한 사람이 손을 버떡 들어. 보통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심사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가 이 회사에 뽑아주면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 안 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좀 낮게 줘요. 그런데 왜 이런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나는 항상 아쉬워했는데 할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취업이 된다면 저는 우리 모든 직원들 가장 멋진 복장을 갖출 줄 아는 그 타이틀리스트가 되게끔, 스타일리스트가 되게끔 하겠다. 네가 어떻게? 지금 심사관님 넥타이에 스트라이프 줄 하나만 더 넣으면 정말 아름답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취업이 된다면 사무실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면접 보는 이 사무실 밑에 이 테두리 둘른 것 조금 더 두껍게 해서 하늘색으로 했었으면 훨씬 더 안정이 될 텐데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사무실, 분위기적인 사무실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런 것들을 카메라에 많이 제 핸드폰에 다 담아놓고 분류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옷 입는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그래서 옷 잘 입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옷 잘 입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진들을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하고는 관심이 없지만 저는 정말 그런 외적인 일에 뭔가 회사에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강력코 이 두 사람을 뽑습니다. 회사는 창의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창의는 바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는 것들, 볼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혹시 주호민 작가 아십니까? 짬이라는 만화책입니다. 이 주호민 작가가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생활을 일기로 적었다가 밖에 나와서 만화책을 만들었습니다. 동양북소에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이 책이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군대 가는 남녀들이 가장 많이 사서 읽는 책이 짬이라는 책입니다. 주호민 작가는 군대에서 일기 하나 쓰고 그것을 그냥 나레이션 했던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지금 많은 그런 어떤 팔로우를 거느리게 되고 지금은 작가로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저희 동양북소 앞에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카페인데요. 저는 이 카페를 제가 만들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디든 다닐 때마다 내가 좀 좋아 보이고 뭔가 좀 특이하다 그러면 사진을 찍고 그것을 섹션별로 다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수를 부르고 철공소를 부르고 좀 만들어주세요. 목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돈도 안 들이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아마 스케치북이라는 카페를 쳐보면 뭐 촬영도 뭐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고 했습니다. 역시 또 저희와 같은 많은 곳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그 셋 중에 한 개를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르는 것 알아야지. 흥미있는 것 뭐지? 사진 찍고 저장하고 또 사진 찍고 저장하고 거기에 나쁜 것 좋은 것 그건 다 이렇게 찍어서 자기가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면 누워 자기 전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했을까? 내가 오늘 한 일이 뭘까?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것을 리뷰해서 반성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제 몸, 오늘 하루를 버텨준 내 몸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항상 샤워를 하고 정말 침대에 누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너 고생 참 많이 했다. 오늘 나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느라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버텨줘서 고맙다. 푹 자라. 그리고 내일 다시 나와 열심히 일을 하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처음 제가 이런 동영상 강의를 시도를 했습니다. 어눌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더 멋진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